커피의 역사. 커피는 약 15세기 아라비아 반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커피의 역사는 정말 흥미로워요. 아라비아 반도에서 처음 발견된 커피는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주는 음료로 인기를 끌었답니다. 커피의 기원에 대한 전설도 많은데 가장 유명한 이야기는 에티오피아의 한 목동이 자신의 양들이 커피 열매를 먹고 활발해지는 모습을 보고 커피를 발견했다는 이야기예요. 이처럼 커피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시간이 지나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갔답니다. 17세기에는 유럽으로 전파되어 커피하우스가 생기고 사람들은 이곳에서 정치, 경제, 문화를 논의했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를 넘어 사교의 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어요. 커피의 종류. 전 세계에서 약 100종의 커피 나무가 존재하지만 상업적으로 주로 두 가지 종류가 사용됩니다.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커피를 즐기는 방법은 여러 가지지만 주로 아라비카와 로부스타 두 가지 종류의 커피가 가장 많이 소비된답니다. 아라비카는 부드러운 맛과 풍부한 향이 특징이고 로부스타는 강한 맛과 카페인이 더 많아요. 아라비카는 전 세계 커피 생산의 약 60에서 70%를 차지하며 로부스타는 보통 가격이 저렴하고 커피 음료의 크레마를 더 풍부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요. 이 두 가지 커피는 전 세계 커피 시장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여러분이 마시는 커피도 아마 이 두 종류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아요. 커피의 맛은 지역과 재배 방식에 따라 달라지니 여러 종류를 시도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예요. 카페인 함량. 아라비카 커피 한 잔에는 약 95mg, 로부스타 커피 한 잔에는 약 200mg의 카페인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커피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카페인이에요. 아라비카 커피 한 잔에는 약 95mg의 카페인이 들어있고 로부스타는 그 2배인 약 200mg이 들어있답니다. 카페인은 집중력을 높여주고 피로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커피를 한 잔 마시는 이유 중 하나예요. 카페인은 또한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고 지방 연소를 도와주는 역할도 해요. 하지만 카페인 섭취는 적당히 해야 하니 너무 많이 마시지 않도록 주의해야 해요. 하루에 400mg 이하의 카페인 섭취가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으니 이를 참고하시면 좋겠어요. 커피의 건강 효과. 적당한 커피 섭취는 심장병 위험을 최대 20%까지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서너 잔의 커피를 마시는 것이 심장병과 같은 질병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커피에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있어 노화 방지와 심혈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답니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커피가 제2형 당뇨병의 위험을 줄이는 데에도 효과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어요. 물론 너무 많이 마시면 불면증이나 불안감을 유발할 수 있으니 적절한 섭취가 중요해요. 건강을 위해 커피를 즐기는 방법을 찾아보는 것도 좋겠죠?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균형 잡힌 식습관의 일환으로 즐겨야 해요. 커피의 문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음료 중 하나로 매년 약 61억 리터의 커피가 소비됩니다. 커피는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많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약 61억 리터의 커피가 소비된다는 사실은 커피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있는지를 보여줘요. 각 나라마다 커피를 즐기는 방법이 다르고 커피의 문화는 매우 다양하답니다. 예를 들어 이탈리아의 에스프레소는 짧고 강렬한 맛을 자랑하고 터키 커피는 독특한 조리 방법으로 만들어져 깊은 풍미를 느낄 수 있어요. 브라질에서는 프렌치 프레스를 통해 커피를 즐기는 것이 일반적이죠. 커피는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매개체가 되기도 하며 많은 국가에서 커피 타임은 친구나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을 나누는 순간이 되곤 해요. 커피 한 잔을 통해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는 즐거운 경험을 만들어 보세요. 커피 전쟁. 커피 전쟁은 주로 19세기 중반부터 20세기 초반까지 브라질과 콜롬비아 간의 커피 생산 경쟁을 일컫습니다. 이 시기에 두 나라는 세계 커피 시장에서의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브라질은 19세기 초반부터 커피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농지와 기후 덕분에 대규모 커피 재배가 가능했습니다. 콜롬비아는 고품질 아라비카 커피로 유명했으며 브라질과 경쟁하기 위해 생산량을 늘리고 품질을 개선하려 했습니다. 두 나라 모두 커피 수출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고자 했습니다. 이로 인해 가격 경쟁이 치열해졌고 때로는 정치적 갈등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커피 공급이 과잉되면서 가격이 하락하자 두 나라는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 생산량을 조절하려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서로의 생산 방식을 비판하며 경쟁을 벌였습니다. 결국 브라질은 대규모 생산과 효율적인 농업 방식 덕분에 세계 최대 커피 생산국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콜롬비아는 고품질 커피로 특정 시장에서의 입지를 유지하였습니다. 이 경쟁은 커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고 전 세계 커피 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커피와 예술. 커피와 예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빈센트 반 고흐는 커피를 사랑했으며 커피하우스라는 작품을 통해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표현했습니다. 그의 그림은 커피 문화를 반영하고 있습니다. 파블로 피카소는 친구들과의 대화를 나누기 위해 커피하우스를 자주 찾았으며 그곳에서 영감을 받아 많은 작품을 창작했습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커피를 마시며 창의력을 자극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카페에서의 대화와 관찰은 그들의 작품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커피는 문학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주제로 작가들은 커피의 향기와 맛을 묘사하며 감정을 표현했습니다. 현대에는 라떼아트와 같은 커피를 활용한 예술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바리스타들이 우유 거품을 이용해 다양한 디자인을 만들어내는 것이 그 예입니다. 여러 현대 미술가들이 커피를 주제로 한 작품을 제작하며 커피의 문화적 의미를 탐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고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커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